최근 원주 무실동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인근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꼼꼼히 알아보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산촌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남다른 월동 준비 모습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심 군수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양 산불 진화용 임차일기 추락사고로 숨진 5명 중 여성 2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국당국으로부터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원주 무실동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인근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기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둑판처럼 택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교통 편의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로 9개 동 729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립이 예정된 부지 인근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사업자 측은 부지의 종상향,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위한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상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도시업체에서 일단 단속에서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목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건 맞지만 이걸 종상향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주민 제안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한 거는 현재까지라는 거예요. 원주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납입이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다르게 토지 매입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조합 스스로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관련 행정 절차의 이행 상황을 원주시청 주택과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주시는 물론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번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심재국 평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심 군수를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군수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평창군의회가 2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을 강릉과 공동 주최한다는 조직위원회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심현정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이번 결정이 오만 평창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발표라며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나,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붐업 행사, 대회 홍보, 자원봉사 참여 등 관련 행사의 일절 참여를 거부한다. 하나, 우리 의회에서는 향후 국내의 동계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며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절대로 의결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난 1일 개폐회식을 강릉과 평창에서 이원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선수단, 올림픽 패밀리, IOC 관계자는 강릉 지역 개회식장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개회 선언 등 주요 의식 행사는 강릉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워지는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또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을 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마 답례품 선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일 텐데요. 지역 특산물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색 답례품들도 눈에 띕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벌초 대행이라든가 또 모노레일 쿠폰, 캠핑장 이용권 같은 지역 관광상품 이용권을 내놓은 곳도 있었고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있는 이 사이버 군민증으로 차별화하거나 코로나 상황을 대변하듯 방역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선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요.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가량인 113곳이나 됐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자체들의 이런 답례품 고민과 함께 정부 차원의 인구 분산책이나 지원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살리고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들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는데요. 김난영 아나운서는 겨울나기 준비해 두셨어요? 일단 보일러를 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에만 꺼내는 두툼한 잠옷을 지금 세탁해놨어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해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의 겨울나기 준비 모습일 텐데 산촌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아마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인 만큼 이분들의 월동 준비는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수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 자연이 좋아 귀촌한 차순민 씨.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꼭대기 마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하 20도 추위를 이곳에 와서야 경험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하 25도까지 여기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막 이렇게 얼 정도로. 산촌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 작년보다 더 철저히 월동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뜨거운 물입니다. 아침이면 수도가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제는 물을 뺐는데도 아침에 물을 틀으면 수도 꼭지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드라이기로 말리든가 아니면 더 물을 부어야 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로 40분. 발이 묶일 경우를 대비해 생필품을 미리 쟁여둡니다. 필수품들은 항상 좀 많이 이제 쟁여놔야 되는 부분.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다 미리 이제 묻어 좀 두고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난방은 화목난로로 해결합니다. 기름 연료나 연탄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미리 충분히 장작을 쪼개 놓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지만 차 씨는 자연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공기라든지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햇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으니까는 아직까지는 싫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 고통받는 분들께 큰 힘이 되고 또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나눔이 소중한 진심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구 앞에 카메라 보셔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촬영이 끝났으니까 모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5명 중 여성 2명은 함께 탑승한 승무원의 지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DNA 긴급 감정 결과 숨진 여성 2명이 경기도에 사는 56살 A씨와 53살 B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DNA 감정에서 숨진 기장과 정비사, 부정비사의 신원도 최종 확인돼 이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항공당국으로부터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안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과 양미리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양양 물치항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도루묵 축제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장에는 공연과 이벤트 등이 마련되고 도루묵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속초항에서는 3일부터 11일까지 양미리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양미리 구이를 맛볼 수 있으며 양미리 판매 행사 등도 열립니다. 강릉이 2026년 ITS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뒤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자율주행 셔틀 회사인 오미오그룹 회장단은 2일 강릉을 방문해 ITS 세계총회를 대비한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부터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운행 사업을 시작했고 주요 관광지 3개 노선에 자율주행 차량 5대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벽지 노선 자율주행 서비스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지난 28일 정부가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동해시가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동해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응 체계에 나섰는데요.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실무반은 관내 주유소 유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 운송 수단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와 18개의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과 투개표 등 선거 전반에 관한 사무와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로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어깨띠와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